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있고, 뭐 크게 둘 중에 하나죠.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상황, 혹은 뭐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고, 수렴했을 때 그 수렴하는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수렴을 말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프 그려라.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그래프 그리시고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좌극한과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우극한 두 개를 비교하셔서 이 두 값이 같으면 그냥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부릅니다. 라는 거였고, 자, 그래프를 신나게 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눈치를 챘죠? 좌표평면에 함수 그래프를 대충 그려놓고서 야, x가 a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더니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와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a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랑 가까워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까워지는 상태를 얘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함수값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함수나 2차 함수 혹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등등등은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보면 특별한 말이 없다면 전부 다 수렴하는 값으로서 함수값을 말해도 됐다라는 걸 대충 어렴풋이 눈치는 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 중에 한번 정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대충 내가 이제 수렴하는지 대충 알겠어. 그럼 뭐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질을 갖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두 함수의 합차 곱목 실수배, 다시 수렴하는 두 함수의 합차 곱목 실수배, 다시요. 수렴하는 두 함수의 합차 곱목 실수배는 그냥 수렴하는 값으로서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분모가 0이라면 안 되겠죠. 자, 이 말을 지금 3번 반복했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 극한의 성질을 모른다면 일단 수학 툴을 공부하지 않았어 라고 보시면 돼. 다시 수렴하는 두 함수의 합차 곱목 실수배는 그냥 그 수렴하는 값으로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모가 0이 아니라면. 그래서 성질 갖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때 부정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정할 수가 없겠네 하는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0분의 0꼴, 은꼴이고,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리고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꼴들을 어떻게 풉니까? 라고 물어보면 푸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0분의 0꼴이면 인수분의 약분, 0분의 0꼴이면 인수분의 약분, 분모가 0이야? 분자도 0에 수렴해? 그럼 0분의 0이네? 그럼 어떻게 해? 인수분의 약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해?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와 분자를 전부 다 나눈 다음 앞 대가리만 보는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으면 됐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직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가하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직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리화해서 식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바뀌었었죠. 그 다음 마지막 무한대 곱하기 0꼴, 0 곱하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통분하고 정리해서 식정리해 주시면 네가 알던 모습이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였을 거예요. 딱 요 정도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학습을 했었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 그래프를 신나게 그리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이용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와중에 정하기가 힘든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때는 유형마다 푸는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었다. 정도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과제 해온 거에서 질문들이 조금 있었네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죠. 보겠습니다. 자, 1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수투가 더 쉽지 수원보다. 얘 눈으로 보면 되잖아.
그 때려 박았는데 0분의 0꼴이야? 인수분해 약분 뿅 답. 끝이 아니야? 근데 막 수원 지수로그는 막 씨 얘가 증가야 감소야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야 바뀌어 이러면서 막 아우 헷갈려. 수투가 더 재밌고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수원보다. 수원은 재미가 없어. 자, 그러면 19페이지로 가세요. 질문 들어온 것들 해결 좀 해볼게요. 자, 19페이지입니다. 보시면요. 2번이죠. 2번. 자, 2번 문제 질문했습니다. 자, x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수 형태로 나와 있잖아. 자, 분모도 2차고 분자도 2차네요. 어차피 2차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질 때 말해줘 라고 하면 마이너스 2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랑 같아지는 거 아닐까? 그럼 마이너스 그냥 넣어버려야지. 분자 몇 나와요? 0. 자, 보셔야 됩니다. 뭐 19페이지. 아, 25페이지. 아, 너무 넘어갔구나. 아, 미안합니다. 아, 쏘리. 미안해요. 너무 넘어갔어요. 네. 아, 미안합니다. 쏘리. 네, 안 배운 내용이구나 아직. 아유, 미안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번 다시 볼게요. 19페이지입니다. 자, 함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줬어요. 이 함수 극한값이 몇입니까? 라고 했는데 x분의 fx의 극한을 줬죠. 이게 3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x분의 fx의 극한값이 3인 거지 fx 0으로 갈 때 극한값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 그냥 x분의 fx가 보이면 x가 0으로 가까이가 이거 3인 거야. 끝. 근데 문제에서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x분의 fx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식을 조금 정리해주면 되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와 분자의 x를 다 나눠주면 x분의 fx 보이겠네요. 마찬가지 나눠주면 x분의 fx 보이겠네요.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x분의 fx가 보이네. 얘네들은 다 뭐로 간다? 3이랑 가까워진다. 그럼 분모는요. 1 플러스 3, 3은 9죠? 10분의 1 마이너스 6이니까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2분의 1. 수렴하면 합차곱목 실수배 그냥 그 값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바로 대입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 될까요? 네, 두 번째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자, 일단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자, 얘부터 보자. x가 1이랑 가까워진데 1보다 어느 쪽에서? 작은 쪽에서 자극한을 봐달라는 얘기죠. 그때 fx와 gx를 곱한 값입니다. 자, 1에서의 자극한입니다. x가 1에서의 자극한이니까 왼쪽에서 오겠죠? fx는 왼쪽에서 옵니다. 누구랑 가까워져요? 1이랑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죠. 마찬가지 gx도 1에서 왼쪽에서 1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랑 가까워져요? 1이겠죠? 계속 1이었으니까. 그럼 결론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둘의 합차곱목 실수배 그냥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겠네. 몇입니까? 1입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여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0에서의 극한값입니다. 0에서의 극한값. 자, fx 보시면 0에서의 극한입니다. 그럼 x가 0이랑 가까워지고 있고요. g도 0이랑 가까워지고 있을 때를 보면 되겠죠? 왼쪽에서 0을 향해 올 때, 오른쪽에서 0을 향해 올 때 fx는 전부 다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높이 보셔야 돼요. 높이. 함수값 y값 보셔야 돼요.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니? 0이랑 가까워지고 있죠? 0에 수렴하고 있고요. 자, gx 0에서의 자극한, 0에서의 우극한 보고 있습니다.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1이랑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럼 0 더하기 1은 1입니다. 1. 그래서 결론 1 더하기 1은 귀요미 답이죠. 끝. 4번. 됐죠? 이 정도야. 괜찮아요? 큐티클 제거 중이에요? 왜?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듣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7번 문제.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해서 지금 옳은 것들을 골라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옳은 겁니다. 1번 보실게요.
1번을 쓱 보시려면 칸이 좀 좁은 것 같으니까 옆에다가 사로 싹 기억을 좀 빼놓고서 보시면, 자, 기억입니다. x가 3이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분모 뭐가 됩니까? 0에 수렴하죠? 분자는요? 0에 수렴하죠?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분자도 0, 분모도 0이네. 무슨 모양? 0분의 0꼴. 그럼 푸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하면 돼? 인수분해 약분.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자, 분자는요? x 빼기 3, x 플러스 3. 합차 공식 인수분해가 되겠죠? 약분해서 다시 3에서의 극한값 말해줄게요. 몇입니까? 6이네요. 끝. 틀렸죠? 자, 니은입니다. 자, 니은 보시면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말해주세요네요. 자, 니은 여기다 놓고 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0이랑 가까워집니다. 분모 뭐가 돼요? 0에 수렴하겠죠? 분자도 0에 수렴합니다. 자, 2차 함수 따로 그려서 0에서 가까워질 때 찾아보시면 0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아진다는 게 눈으로 보일 거야. 그거를 학습하신 다음에 정리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0분의 0꼴이네요. 그러면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 약분 되겠죠? 자,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x 플러스 2분의 분자는 x가 됩니다. 약분하면 되겠죠? 0이랑 가까워지면 얘는요. 2분의 1에 수렴하겠죠? 또 틀렸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디귿 보시면 이번엔 디귿입니다. 여기다 놓을게요. 자, 문제 보시면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분모는 0에 수렴합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에서 가까워지는 값을 관찰해 보시면 어차피 1로서 나오는 값이랑 같아지겠네. 얘도 0이네요. 루트 4가 2니까요. 그럼 얘도 0분의 0꼴이네요. 인수분해 약분하면 될 것 같은데 루트가 있어서 조금 힘들어 보여? 뭐 해주면 돼? 유리화해서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겠죠?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 빼기 1이 있었고 여기에 루트 x 더하기 3 플러스 2 가운데 부호 반대죠. 자, 분자는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됩니다. 됐죠? 그리고 약분. 그러면 x1이랑 가까워지면 무리함수의 극한값이죠? 1는 값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4분의 1 맞네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 리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극한입니다. 자, 분모 뭐가 돼요? 뭐가 돼요? 0. 분자는 뭐가 돼요? 0분의 0꼴이네요.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겠네요. 루트 있어서 안 되네요. 어떻게 합니까? 유리화. 그래서 패턴이 계속 정해져 있습니다. 자, 참고로 분모는요. x 더하기 1, x 빼기 1에다가 루트 x 더하기 8 플러스 3을 곱한 거죠. 가운데 부호 반대. 분자는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니까 x 빼기 1이 되겠네. 자, 약분 쳐주시면 1만 남겠죠? 1이랑 가까워집니다.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요. 3 더하기 3은 6이네요. 그럼 2 곱하기 6분의 1인 거죠. 그래서 12분의 1 해서 리을도 맞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7번 문제. 지금 4개의 문제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사실상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0분의 0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 문제 해결하신 분 있을까요? 9번 문제 해결하신 분. 9번 해결하신 분. 아, 좀 하는구나. 9번 해결했어요? 9번 어때요? 아직 애매했어? 9번 해결했어요? 한 거야? 아우, 어떻게 자기는 초심을 항상 유지해. 진짜 죽일까 이거? 이게 초심을 유지하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응원해. 아니 해봐. 안 어렵잖아. 자, 봐봐. 9번 문제에서 지금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잖아. 뭐 때문에? 절대값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나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이미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때 열심히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을 세워서 구간을 나눠야죠. 기준을 세워서 구간을 나눠야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색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요즘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다시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애들이 진짜 힘들어해. 이걸 되게 힘들어해.
너네 혹시 기억나? 옛날에 방정식 AX는 B.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뭐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방정식을 풀어라. 대답은요? 네? 편하게 얘기해서 뭐 어때? 틀리면 틀린 거지 뭐. 씨. 네. X는 A분의 B. 끝? 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고등학교가 갈리는 거야. 중학교 때는 요 앞에 써 있어. 다음 1차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써 있어. 그럼 얘는 x 앞에 개수가 0이 아닐 거라고 1차니까. 그래서 x는 a분의 b가 맞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거 안 써주잖아. 그냥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다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갈리는 게 이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 뭐냐면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고요. 두 번째 a가 0인데 b도 0인 상황이면 모든 실수 전체.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아요.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인 거고, 세 번째 a가 0인데 b가 0이 아닌 수가 오면 이건 해가 없어요. 해서 세 가지로 나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너한테 물어본다고 방정식 풀어봐. a가 0이면 이거고요. a가 0이 아니면 요거고요. a가 0이고 b도 0이면 요거고요.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요겁니다. 라고 말하셔야 돼. 중학교 때는 이런 선택지가 없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생긴다고. 이게 제일 큰 차이야. 됐죠? 그러니까 보셔야 돼. 뭐 많이 망가졌나 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 나눠놓고 다 얘기하셔야 돼요. 이 케이스들을. 중학생들은 이걸 못해. 안 배웠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이 있는 어떤 함수가 있어. 너한테 물어봤어. 0에서의 우극한과 0에서의 자극한을 말해달래.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올 때랑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올 때 그때를 나눠놓고 얘기를 해달래잖아.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으면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이 포함된 fx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다고. 그럼 이 그래프를 내가 진짜로 그릴 거냐? 그러진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2차분의 2차로 표현된 그래프를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럼 대충 그래프의 식 정도는 세울 수 있어야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관찰하죠. 얘가 양수면 그냥 쓰는 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꾸는 거잖아. 그럼 뭐 해줘? 나눠줘야지 지금처럼. x가 0일 때를 기점으로 0보다 작은 애가 왔을 때의 식과 0보다 큰 애가 왔을 때의 식을 나눠줘야 될 거야. 참고로 여기선 등호를 안 붙이죠. 왜? x의 0이면 분모가 0이니까 이런 값 존재하지 않거든. 그럼 디테일도 챙겨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 x가 0보다 작은 애가 왔다라고 하면 fx 함수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분의 x제곱 빼기 x 이렇게 표현될 거고, x가 0보다 큰 수의 범위들이 온다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분의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올 거야. 그래서 0보다 작은 식에서 리미트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그때 극한값 말해줘. 0에서의 자극한. 0보다 클 때 식에서 0에서의 극한을 말해줘. 이게 뭔데? 0에서의 우극한. 이 표현인 거라고. 됐음? 그래서 0에서의 자극한 뭡니까? 라고 하면 0분의 0꼴이 아니야 어차피. 그럼 뭐 해줘? 인수분의 약분. 그래서 x-2분의 x 빼기 1. 그래서 약분해서 0 넣어주면 나오는 값 2분의 1인 거고. 마찬가지 x가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우극한 값은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어차피 0이랑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분의 약분 치면 나오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 0에서의 자극하는 2분의 1. 0에서의 우극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둘을 서로 빼주세요. 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겠죠. 끝.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절대값이 나와 있는 방정식을 보시든 부등식을 보시든 함수를 보시든 우리는 다 나누고 얘기해야 돼. 지금처럼.
이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아니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이럴 땐 뭐고 저럴 땐 뭐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 그래서 9번 문제 답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눠주셔야 돼.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끝나시면 안 되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때는 뭘 거고요. 저걸 때는 뭐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해주시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적극적으로 답을 내려는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음 값을 구해 볼게요. 여기 보면 x가 무한대입니다. 분모 보시면 여기 무한대가 되겠죠? 뺍니다. 얘도 무한대가 되겠죠? 뭐가 보여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보입니다. 그럼 뭐 해줘? 유리화하시면 되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유리화합니다. 그럼 분자부터 쓸게요. 2x 플러스 됐죠? 그 다음 4x제곱 빼기 3x 플러스 1. 분모는 유리화하면 앞에 거 제곱 4x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루트 바뀐 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4x제곱 없어지고요. 뺐으니까 전개하면 여기는 3x-1 이렇게 보이겠네. 그리고 다시 해석합니다. x 무한대로 가죠. 분모 뭐가 돼요? 무한대. 분자는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했으니까 뭔데? 무한대. 이건 정해져 있잖아. 무한대. 그럼 얘는 무슨 모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 1차로 전부 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눴을 때 루트 안에서는 제곱으로 나뉘어지겠죠. 전부 다 나눴을 때 바로 정리해보면 어차피 0에 가서 수렴합니다. 0에 가서 수렴을 할 거예요. 0으로 가서 수렴할 겁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니까. 그럼 남은 거는 분모 최고차 1차 합의 개수, 분자 1차 합의 개수, 루트 안에 있는 제곱 합의 개수가 남겠죠. 왜? 루트 벗기면 1차니까. 그래서 3분의 2 더하기 루트 4. 2가 되겠네요. 3분의 2 더하기 2는요. 3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x 무한대로 가. 여기 앞에 x 있죠? 빼먹지 마시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근데 잠깐만 여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그럼 루트 안에 x가 있으니까 루트 안에 x, 루트 x로 다 나눠주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고 얘는 0 돼서 없으니까 쌩까시고. 그럼 1분의 1이네요. 1 빼기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무한대 곱하기 0꼴이네. 어떻게 풀어? 통분하고 정리해서 식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통분하고 정리해서 식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x가 일단 있었고 요 안은 이렇게 되겠죠? 통분하면 루트 x분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요 루트 x를요 쉽게 가자. 루트 x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하나 약분하자고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루트 x랑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x. 요게 남겠죠? 자, x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그럼 뭐 해주면 돼? 유리화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 분모를 1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면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요. x 더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분자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주시면 x제곱 x제곱 없어질 거고 뺐으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남겠네요. 뿅.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해주면 돼? 분모의 최고차 1차로 루트 안에선 제곱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0으로 가는 친구들은 0으로 가니까 냅두고요.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끝.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됐어요. 놓고 몇 개 얘기를 해놓고 위에 있는 개념 정리를 다시 좀 도와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x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 있죠? 자, 분모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분자는요? a랑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근데 봐봐. 0분의 a. 그럼 분모가 0인 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차피 얘는 0에 수렴하고 얘는 A에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두 함수의 합차 곱목 실수배는 수렴하는 값으로 말해도 된다며. 근데 0분의 몇이니까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얘는 왜 2라고 말했을까? 두둥탁. 그 이유는 이겁니다. x가 특정 값이랑 가까워질 때, 지금 여기서는 0이랑 가까워질 때죠. 그때 분모가 0이랑 가까워졌음. 됐죠? 분모가 0이랑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수렴하는 값이 존재하네요. 그 말은 무슨 뜻? 분자도 0에 수렴해서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한 값이 2라는 거야. 됐음? 다시 분모가 0에 수렴했어요. 분자는 A라는 값에 수렴했습니다. 그럼 0분의 A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말을 했네요. 왜 그랬을까? 분자도 0에 수렴해서. 자, 그래서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분모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함수값이 수렴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분자도 0에 수렴해서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결론 분자 2x 플러스 a x가 0이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몇이었다? 0이었다. 됐죠? 그럼 x 0이랑 가까워져 볼게요. 누굽니까? a가 되겠죠? 그럼 a는 몇이었다? 2였다. 미안 0이었다. 쏘리 0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다시 분모가 0에 수렴했는데 어떻게 이 함수값이 존재합니까?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분자도 0에 수렴해서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한 거야. 그래서 a가 0이었다면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하면 2 나오는 거 맞네요. 끝.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다시 두 번째 2번 문제 볼게요. x가 2랑 가까워집니다. 그럼 분모 2차고 분자가 1차니까 분자부터 보시면 자 x 2랑 가까워지죠? 분자 뭐가 돼요? 0에 수렴하죠? 분모는요 마이너스 2에 수렴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이때 극한값 몇입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해서 뭐라고 말해? 잠깐만 0 미안합니다. 다시 분자는 0에 수렴하고 있죠? 분자는 0에 수렴하고 있고요. 다시 분모는 2를 넣어야지 왜 0을 넣냐? 2를 넣어주시면 4에서 2 뺐으니까 2고요. 2 플러스 2a에 수렴하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극한값은 분모분의 분자 2 플러스 2a분의 0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다시 말하면 0이 맞는 표현 아닐까? 근데 얘는 왜 3분의 1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요.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도 0으로 가서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야. 됐어요? 해석을 해주셔야 돼. 다시 분자가 0에 수렴했음. 그럼 분모가 뭐가 오든 그냥 얘는 0이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근데 0이 아닌 수가 나왔네. 왜 그랬을까? 분모도 0에 수렴해서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이 됐다는 얘기인 거. 됐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x가 지금 여기선 2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분자가 0에 수렴했습니다. 근데 수렴하는 값이 수렴값이 0이 아닌 수가 왔네요. 그 말은 무슨 뜻? 분모도 0에 수렴해서 0분의 0꼴이 됐다고. 됐죠? 그래서 함수극한에서의 구조를 해석하시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 분모가 0에 수렴했다. 그럼 a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된 결과 3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위에 있는 내용이 딱 요 두 가지 패턴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함수가 있어요. x가 a라는 값이랑 가까워지는 상황일 때 관찰합니다. 이때 봐봐.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만약 분모가 0이었어? 그러면 분자도 0이야. 그래서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에서 나온 결과를 쓴 거야. 두 번째, 마찬가지 수렴했습니다. 근데 0이 아닌 값에 수렴했어요. 근데 분자가 0이야? 분자가 0에 수렴하면 얘는 분모가 누가 오든 계속 0에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0이 아닌 수에 수렴했대. 왜 그랬을까? 분모도 0이라서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한 결과야. 됐죠?
그러니까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정 개수, 모르는 개수값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밑으로 가시면 5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x3이랑 가까워지고 있죠. 분자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럼 분모에 뭐가 오든 그냥 몇 분의 0은 다 0인 거 아니야? 근데 2분의 1이 됐네. 그 말은 무슨 뜻? 분모가 0에 수렴한다.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0에 수렴한다. 그럼 2차 함수입니다. 3에서의 극한값은 3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랑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9 더하기 3a 플러스 b가 0이었겠다. 그 말의 의미는 b는 뭐와 같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3과 같다. 됐죠?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을 대입해서 준식을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의 a 플러스 3 분의 x 빼기 3이 될 거고요. 됐죠? 분모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분모 인수분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3하고 a 플러스 3 그리고 여긴 x, x에서 크로스 하시면 a 나오는 거 맞죠?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3, x 플러스 a 플러스 3분의 x 빼기 3이 될 거고 인수분해 약분해서 3 대입해서 나오는 극한값을 말해주시면 a 플러스 6분의 1이었겠네. 그게 문제에서 말하는 2분의 1과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a는 몇이다? 마이너스 4입니다. 됐죠? a가 마이너스 4면요. 대입해서 b값 말하면 되겠죠? b는 몇이다? 3이었다. 그래서 a값 b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3개 정도 풀어볼게요. 자, 6번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8번 한번 해보시고 10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6번, 8번, 10번 짝수번이네요. 시작해볼게요. 자, 봐봐. 일단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쓰고 있는 거를 조금씩 봤을 때 그 표현이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표현을 쓰셔야 돼요. 수학적 기호와 표현을 명확하게 써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네가 되게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당장 답을 맞추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뭐가 중요해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2학기 건데 표현을 정확하게 익혀 줍시다. 자, 일단 봐봐. 이렇게 하셨어야 돼. x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4로 갑니다. 우리 같이 대답하면서 따라올게요. 개별적으로 말하면 아 하는데 그거 수업 때 같이 했던 얘기들이잖아. 같이 얘기할 때 꼭 안 듣다가 꼭 1대1로 얘기하면 듣더라. 자, x가 누구랑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4랑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때 이 함수의 극한값이 몇이라고요? 마3이래요. 문제도 줬죠? 마3이라고. 마3에 가까워진다고 수렴한다고 줬습니다. 그러면 분모를 봤던 2차입니다. 분모는 1차죠. 그럼 2차 함수를 네가 그린 다음에 야 마이너스 4에서의 극한값 말해보자 라고 하면 마이너스 4가 만약에 이런 데 있어? 그럼 좌극한 우극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4 함수값이랑 가까워지는 상황 아님?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4는 값 말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x 마이너스 4 때려 넣으면 16 빼기 8 빼기 8에서 몇 나온다? 0 나온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 그럼 그 말은 이거죠. x가 마이너스 4랑 가까워질 때 분자가 0이랑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됐음? 자, 분모는 내가 모릅니다. 문자가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 분은 알지. x가 마이너스 4랑 가까워질 때 분자가 0에 가까워지는 0에 수렴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쨌든 얘네 둘 다 수렴하는 애니까 합차곱목 실수배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 답은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근데 왜 마3이 나왔지? 0이 아니라? 분모도 0이라서. 됐음? x가 마이너스 4랑 가까워질 때 분자가 0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수가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뜻이다? 분모도 0이랑 가까워져서
얘는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한 결과겠다. 됐어요? 이 말이라고. 그러면 우린 분모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로 갈 때 분모에 있는 ax 플러스 b 얘가 0에 수렴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0에 수렴합니다. 어차피 1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b 그게 0이라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b는 뭐와 같아? 4a랑 같아.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준식을 다시 써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랑 가까워질 때 분자는요. 자, 인수분해서 쓸게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분모는요. 자, b자리에 4a 넣죠. 그럼 a 앞으로 공통인수 묶으면 x 플러스 4만 남겠네. 이거 계산된 값이 마삼이라는 거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4랑 가까워지면 분모 0, 분자 0,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 약분해서 결론 a분의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6이겠죠. 그게 마삼이다. 그래서 a는 몇이었다? 2였다. 그럼 a가 2면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b는 몇이었다? 8이었다. 해서 정답. 끝.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해석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숫자나 식을 쓰는 과정이 조금 이쁘진 않을 거야. 근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돼. 짝대기. 이게 무슨 뜻? x가 마이너스 4랑 가까워질 때 극한. 짝대기. 분모가 0이랑 가까워지고 있음. 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써주셔야 돼. 그러니까 상황 이런 거지. x가 마이너스 4랑 가까워지는데 네가 분모와 분자 중에 분자는 네가 알고 있어. 분자 0이랑 가까워지네? 그럼 0에 수렴해야지. 근데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야? 왜 그랬을까? 분모도 0이라서 0분의 0꼴 정리한 거야.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럼 분모 ax 더하기 b 얘가 0에 수렴하겠네? 마이너스 4랑 가까워질 때. 그럼 어차피 얘 1차니까 마이너스 4는 값 그냥 말해도 되잖아. 그게 0인가 보다. a, b 관계식. a, b 관계식 나왔어? 문자가 두 개 있어서 문자 하나 줄여. b 대신에 a로 바꿨어.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 약분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값 뿅 얘가 마삼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다시 볼게요. 8번 문제 보시면 x가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분모는 뭐가 되고 있어요? 0이 되고 있지. 그럼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존재하지 않아요가 맞겠지. 어떤 값 4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근데 분모가 0에 수렴하는데 이때 수렴하는 값이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왜 그랬을까? 분모가 0인데 분자도 0에 수렴해서 0분의 0꼴 해석을 했나 봐. 됐을까요? 해석하면서 모순이 되는 부분을 보고서 찾아야 돼. 아니 어떻게 분모가 0인 수가 존재해? 근데 4분의 1로 존재하는데 왜 그랬을까? 분자도 0이라서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했겠지. 그리고 정리했더니 4분의 1인가 봐. 그러면 분자가 0에 수렴하나 보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질 때 분자죠. 루트 x 플러스 a 빼기 b 얘가 0에 수렴하나 봐. 어차피 무리함수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이니까 그냥 바로 넣어버리면 루트 a 빼기 2 빼기 b가 0인가 봐. 그 말은 b 대신에 루트 a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되나 봐. 그럼 문제에서 준식을 다시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분자는 루트 x 더하기 a 빼기 루트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 하나를 줄여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 x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루트 있어서 안 되면 뭐 해주면? 유리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a-2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 식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자, 분모부터 x 더하기 2에다가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 빼기 2를 곱한 거고요.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x 더하기 a에서 x 빼기 2를 다시 x 더하기 a에서 a 빼기 2를 빼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2만 남겠네. 그래서 인수분해 약분.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 말해줄게요.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루트 a 빼기 2가 2개 있네. 그게 몇이다? 4분의 1이다. 됐죠? 그럼 a 자리에 누가 와야 됩니까? 6이 와야 되겠죠? 끝. 그럼 a가 6이면 b는 뭡니까? 루트 4, 2가 되겠죠? 끝이네요. 그래서 a값, b값을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돼요? 자, 다시 해석을 해주셔야 돼. 어느 부분? 요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한을 보시면서 정하지 못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야,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냐? 걔는 푸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러면 10번 문제 다시 보실게요. x가 4랑 가까워진대요. 그럼 x가 4랑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분자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네. x가 4랑 가까워질 때 분자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얘는 극한값이 0이 아니잖아. 0이 아닌 수잖아. 그 말은 무슨 뜻? 아, 분 모두 0에 가까워져서 얘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해서 나온 값인가 보다.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구조 판단을 하셔야 돼. 부정형인 값네. 정해졌네. 푸는 방법이. 그러면 첫 번째. 분모가 0에 가까워지네요. 리미트. x가 4랑 가까워질 때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b의 극한값 계산하면 0이래. 무리함수니까 네가 C 그래프 그려서 야 4에서의 극한값 말해줘 하면 좌극한 우극한 말할 거 아니요. 뭐가 됐든 그냥 4는 값이랑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 그럼 4 대입한 값 루트 a 플러스 4 더하기 b가 0인가 봐. 그럼 b는 마이너스 루트 a 더하기 4인가 봐. 됐죠? 관계식이 하나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자, 두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뭐 해줘? 원래 있던 식에 대입해서 리미트 x가 4랑 가까워질 때 자, 분자는 x-4입니다. 분모는요. 루트 x 플러스 a 빼기 루트 a 플러스 4가 되겠죠. 0분의 0 꼴이네요. a 4로 가면 분모 0이고 분자도 0이니까. 그럼 뭐 해줘요? 유리화하면 되겠습니다. x가 4랑 가까워질 때 분자는 x 빼기 4에다가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루트 a 플러스 4 곱한 게 보일 거고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이죠. x 빼기 4뿅 보이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 약분. 그래서 x 4 대입해 주시면 4 더하기 a 더하기 4 루트죠. 그럼 뭐야? 두 개 있는 거지. a 플러스 4 루트 씌운 게. 그게 문제에서 6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4는 몇입니까? 루트 a 플러스 4는 3이라고 할 거고 그럼 a는 몇이라고 할 수 있음? 5. a가 5면 b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9. 미안해요. 마이너스 3. 네. 9니까요. 미안합니다.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분모 0으로 가네? 분자도 0으로 가네? 그럼 뭐야? 말을 못하겠네? 그래도 정리해야지 라고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표현된 겁니다.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23페이지는 딱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혹시 샌드위치 먹어본 적 있어요? 샌드위치 같은 경우 위에 빵이 있죠? 밑에 빵이 있죠? 요 가운데에 막 계란도 이렇게 들어있고 딸기잼도 이렇게 발라져 있고 뭐 여기 막 뭐 야채도 막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궁금해서 그래요. 요 안에 예를 들어 뭐 계란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먹을 때 난 안에 있는 계란을 먹어야지 하고 먹진 않잖아요. 그냥 위에 있는 빵이랑 아래에 있는 빵을 입에 잘 넣어야지 생각하고 넣죠. 그러면 자동으로 내 입에 들어오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됐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 먹을 때, 샌드위치 먹을 때, 나 가운데 있는 야채를 야무지게 씹어 먹고 싶어. 그래서 야채를 보면서 먹지 않아. 그냥 위에 있는 빵과 밑에 있는 빵을 알아서 내 입에 넣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다 들어오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름이 뭐냐?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과 같은 거야. 너는 샌드위치 먹을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아. 그냥 위에 있는 빵과 아래에 있는 빵이 내 입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 잘 구겨서 넣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볼게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실수 x에서 fx보다 gx가 더 커. 됐음? 다시 fx가 gx보다 더 커. 이때 만약 두 함수가 모두 수렴한다면 모두 수렴하는 두 함수 fx와 gx가 모두 수렴하는 fx, gx가 있는데 fx가 gx보다 더 작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과 똑같이 x가 a랑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gx가 가까워지는 값은 더 크겠죠. 이건 당연하지. 근데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를 들어볼게. 자, fx x분의 1 gx x분의 4 됐죠? 자, fx 그래프 x분의 1입니다. 그럼 이때 x분의 1 그래프 1사분면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분수함수. 맞아요? 그럼 x분의 4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 1 넣으면 얘는 1이고 얘는 4 나와야 되니까. 됐을까요? 이때 물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 몇일까요? 0. 맞아?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무한대분의 1이잖아. 그럼 뭐랑 가까워진다? 0이랑 가까워지겠죠?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gx의 극한값은 몇일까? 어차피 얘도 0이겠지. 근데 봐봐. x에 누굴 대입해도 f가 커, g가 커? g가 더 크죠? 맞아? x에 5 넣었을 때 나오는 값, 10 넣어서 나오는 값, 10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누굴 봐도 항상 g가 더 클 거야. 하지만 극한값이 같아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받아들여? 그래서 다시 수렴할 때만 얘기합니다. 수렴할 때. 두 함수가 수렴하는데 fx보다 gx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극한값을 비교해보자. 극한값의 대소를 비교해보자 라고 하면 당연히 gx가 크다니까 크겠지. 하지만 같아질 수도 있음. 따라와. 지금처럼. 따라와요. 이게 첫 번째 얘기. 그럼 두 번째. 그럼 fx, gx가 있고요. hx라는 또 다른 수렴한 함수를 하나 그려볼 겁니다. 얘는 x분의 2라고 할게. 됐죠? 자, 봐봐. fx 제일 작은 게 누구? fx가 제일 작지. 그 다음 hx가 크죠. 제일 큰 거는 gx가 제일 크겠지. 이때 fx, h, g 이 세 개가 모두 수렴하면 이때 x가 특정 값이랑 가까워지는 fx의 극한값과
x가 a의 특정 값에 가까운 gx의 극한값이 같다면 그러면 무조건 이 중간에 끼어있는 hx의 극한값도 같은 값을 갖습니다. 이 둘이 같은 값을 갖는다면 얘도 같은 값을 갖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fx 여기 있죠? hx 여기 있죠? 미안해. gx가 여기 있죠? 그럼 hx는 어디 있을까? 요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을 거야. 받아들여? 근데 가장 큰 gx의 극한값이 0이야. 가장 작은 fx의 극한도 0이야. 그럼 중간에 끼어 있는 hx는 당연히 0에 가까워지겠지. 왜? 위도 0으로 가고 밑에도 0으로 가니까 끼어 있는 얘는 자연스럽게 0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해. FHG가 있고요. F가 제일 작고 G가 제일 큰 상황입니다. 이때 만약 얘네 셋이 모두 수렴하는 함수면 F의 극한값과 H, 가장 작은 함수의 극한과 가장 큰 함수의 극한값이 서로 같을 때 가운데 끼어있는 HX의 함수값은 당연히 이 값이랑 가까워질 겁니다. 됐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고 밑에 교재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딱히 별거 없어요.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 말이 요거예요. 마지막 거. 두 번째 얘기죠. FHG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 있으면 이때 가장 작은 F의 극한과 가장 큰 G의 극한이 L이라는 값으로 같은 값이었다. 중간에 끼어있는 애도 똑같은 값으로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얘가 샌드위치 정리. 위에 있는 빵과 아래에 있는 빵이 내 입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있는 계란은 당연히 내 입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갖고 뭘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별거 없어. 그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11번.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이 fx의 극한을 구해달래. 근데 이 fx 함수식을 내가 몰라. 그냥 대소만 알아.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얘보다는 큰데 얘보다는 작대.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보는 첫 번째. 그럼 2x 빼기 1. 이거 x가 1로 갈 때 극한값 어떻게 될까요? 1르면 몇입니까? 1이죠. 그럼 두 번째. x가 1로 갈 때 x제곱의 극한값 몇입니까? 1이겠죠. 그럼 끼어있는 fx의 1에서의 극한값은 몇이 된다? 그냥 1이 된다고. 됐음? 작은 애도 1이랑 가까워지고 큰 애도 1이랑 가까워지니까 끼어있는 놈은 당연히 1이랑 가까워져야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세팅해서 줍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도 있겠죠?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 16번입니다. 15번은 네, 도와드리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6번 보시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fx의 대소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쟤보다는 크고 쟤보다는 작아. 이때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의 극한이 궁금해요. 됐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x제곱분의 fx입니다. 근데 fx의 범위를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 양변에 모두 x제곱을 나누면 x제곱분의 fx는 3 플러스 x제곱분의 3보다는 작고 3 플러스 x제곱분의 1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음? 식변형. 그리고 내가 물어보는 건 이거죠. 0에서의 극한값. 그럼 앞에 있는 이 친구 무한대에서의 극한이죠. 미안합니다.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어디에 수렴하죠? 3. 얘 무한대로 보냅니다. 어디에 수렴하죠? 3.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에 수렴할까요? 3에 수렴합니다. 마찬가지. 무한대로 가는 거 어떻게 빨리빨리 봐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 수렴. 3. 무한대분의 3이니까 0 수렴. 3. 그럼 가운데는 얘는 어디로? 3으로 가겠네. 끝. 됐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고 지금 얘 3이고 얘도 3으로 같아진 게 보였네요. 그럼 얘도 어디로 가겠어요? 그 같은 값으로 따라가겠죠. 됐습니까? 분명히 위에 있는 빵과 아래에 있는 빵은 만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 내 입으로 들어오고 있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12, 24페이지로 넘어가서 도형에서의 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극혐하는
싫어하는, 졸라 싫어하는 문제죠.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공부하시면서도 도형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겁나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형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뭘 구할 건지는 좀 알고 구하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식들 막 써제끼고 끝내지 마시고 뭘 구하는 건데, 됐죠? 그래서 요 문제만 그냥 딱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제곱 그래프 위에 0,0 원점이죠. 원점이 아닌 점, 네. P라는 점을 딱 찍어 놓고요. 점 P를 지나면서 직선 OP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FT라고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T가 누군지를 우리가 한번 구해 볼까요? 됐죠? 그럼 봐야 돼. FT가 누구야? Y좌표. 됐죠? 근데 여기서만 읽으면 너무 심심하잖아. 앞에 좀 더 가야지.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그러니까 Y절편이네. 어떤 직선에? OP와 수직인 직선. 됐어? OP와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이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요 P좌표를 줬어요. 이렇게 이쁘게. 근데 여러분들 문제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P좌표를 안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프를 보시면서 느껴야 되는 건 여기에 무슨 이차 함수가 그려져 있든 지수함수가 그려져 있든 혹은 로그 함수가 그려져 있든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네가 설정해서 문자로 표현해야 돼. 그 점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야 그 점의 x좌표를 알면 함수식에 대입해서 y값도 표현할 수 있거든. 그냥 아무 점이나 막 찍는 게 아니라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잡으셔야 되고, 얘는 지금 이 그래프에 있는 점을 잡아놓고 문자로까지 표현을 해줬죠. 그럼 보세요. 어떤 직선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죠. OP하고 수직이래요. OP 이렇게 연결한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랍니다. 그럼 네가 아는 건 이거지. OP를 연결한 직선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Y절편을 갖고 있는 직선은 서로 직교한다는 거야. 두 직선이 직교합니다. 두 직선이 직교합니다. 뭐가 떠올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됐죠? 그러니까 난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고1 때 도형의 방식 안 한 거지 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 안 했던 거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이거겠네. OP. OP 직선의 기울기 몇일까? OP 0,0하고 P는요. T, T제곱이잖아.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t분의 t제곱. 됐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면 돼? t라고 하면 되죠. 기울기. 됐음? 그럼 선생님 이거 t 약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원점이 아닌 점이니까 당연히 이 점의 x좌표 0이 아닐 거고 y도 0이 아니겠죠. 그럼 0이 아닌 수는 나눠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t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OP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기울기는 몇일까요? 마이너스 t분의 1. 왜? 직교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하나를 알아? 나머지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죠. 누구? 요즘 지날 거냐? P, T, T제곱. 됐어? 그럼 결론.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도 알고 있네요. 직선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y는 마이너스 t분의 1을 기울기로 갖고 있고요. x에다 t 대입하면 y는 t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얘를 무조건 배웠을 거야. 나는 얘를 이렇게 소개해요.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일 때 x에다 t 넣으면 이거 없어지죠? 0 돼서 y는 누구? t제곱. 됐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선 방정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 방정식의 y절편이니까 x의 누구는 값? 0는 값을 말하면 그게 ft라는 거지. 그럼 x에 0 대입해서 전개한 식 t제곱 플러스 1. 그게 ft입니다. 됐을까요? 끝. t값이 바뀌면 당연히 직선이 바뀔 거고 당연히 y절편도 바뀌겠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t까지 구할 수 있음.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얘기했죠. 20번입니다. 점 P가 함수 그래프를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거 다 끊어놨구나. 두 개 다 그려놔야지. 얍. 다 끊어놨네. 자, 그리고 20번입니다. 점 P가 함수 그래프를 따라 원점이랑 한없이 가까워질 때 t값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20번. 그럼 봐봐. 이 점 P가 원점이 여기 있어. 이 원점을 따라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에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 원점을 향해 가까워지자. 그럼 이 점의 x좌표 t는 뭐랑 가까워질까? 0이랑 가까워지겠죠. 그럼 t값이 누구랑 가까워진다? 0이랑 가까워진다. 다시 점 P가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이랑 가까워진다는 말은 t가 0이랑 가까워진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네. 됐어? 이거는 문장 해석해줘야 돼. 점 t가 가까워지는 값은 0이 될 거고요. 다시 점 P가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이랑 가까워진다는 말은 t가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인 거야. 그럼 여기 21번 얘기합니다. 점 P가 그래프를 따라 원점이랑 한없이 가까워질 때 ft의 값이 가까워지는 값, ft의 극한값 말해줘. 됐음? 다시요. 점 P가 그래프를 따라 원점이랑 가까워질 때, 다시 말하면 t가 0이랑 가까워질 때, 그때 ft의 극한값을 말해줘. 됐음? 리미트 t가 0이랑 가까워질 때 ft의 극한값을 말해줘. 리미트 t가 0이랑 가까워질 때 ft t제곱 플러스 1의 극한값을 말해줘. 몇입니까? 1이네요. 끝. 이 표현인 거야, 이 표현. 그래서 그림으로 나와 있는 표현, 여기는 지금 너무 많이 잘라놨죠? 18, 19, 20, 21에서 다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얘기했고 결론은 뭐다? 그냥 줄 거야, 바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이때 점 P가 그래프를 따라서 한없이 원점에 가까워지면 ft는 뭐가 되겠니? 하고 물어볼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자, 우측으로 가면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요 문제 다시 차분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그리고요. 점 P라는 걸 하나 잡았습니다. t, 루트 1 t제곱. t는 0하고 1 사이 값으로 적정하게 잡아놨습니다. 이때 A라는 점을 1,0이라고 할 거고요. 점 A와 점 P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합니다. 점 P에서 X축에 낸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다음 얘기해 줍시다. 첫 번째, 두 점 AP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A점 좌표는요 1,0이었고요. P좌표는요 t, 루트 1 t제곱이었죠. 그러면 기울기부터 말하면 되겠죠. 기울기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럼 분모는 t-1이 오겠죠. 그 다음 지나는 점 1,0 지나니까요. x에 1 대입하면 y는 0이 나와야 됩니다. 끝.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표현.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게 끝이야. 두 번째, 점 B의 좌표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점 B는요 다음 직선의 y절편이죠. 다음 직선의 y절편. x가 0일 때 나오는 y 값이니까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 나오는 값 t
빼기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t제곱. 됐죠? 마이너스를 분모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점 B의 좌표 알았습니다. 자, O에서 B까지의 길이가 몇입니까? 라고 하면 0,0에서 B까지의 길이니까요. 우리는 점 B의 Y좌표 그대로 말해주면 되겠죠? T-1분의 루트 1 빼기 T제곱. PH의 길이입니다. PH의 길이 말해주세요. 라고 했죠. PH 길이는요. 점 P의 Y좌표 그냥 말하면 되죠. 누굽니까? 루트 1 마이너스 T제곱. 됐죠? 마지막 25번입니다. 야, 그러면 t가 1이랑 가까워질 때 1의 왼쪽에서 1을 향해 오고 있을 때 OB 길이와 PH 길이 곱한 값 말해줘. 다시 말하면 리미트 t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t 빼기 1분의 루트 1 빼기 t제곱이랑 루트 1 빼기 t제곱을 곱한 값 말해줘.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네. 거꾸로 썼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붙여야죠. 쏘리.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야죠. 쏘리. 네, 잘못 봤어요. 1 빼기 t로 봤어요. t 빼기 1분의 b 얘죠. 미안합니다. 쏘리.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쏘리. 고맙습니다. 위에 마이너스 붙여주세요. 잘못 봤어요. 자, t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t-1분의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1 빼기 t제곱. 이거 극한값 구하는 거네. 끝. 됐죠? 그럼 리미트 t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t-1분의 요 마이너스 분자를 올려버리면 t제곱 빼기 1이니까 t 플러스 1 t-1 얘기할 수 있겠죠?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2에 수렴하겠습니다. 끝. 됐죠? 네. 해서 정리해 주면 되는 문제. 여기까지 다시 봐주세요. 그래서 위에 부호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잘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안 어렵잖아 라는 겁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연습을 몇 개 더 해보도록 할게요. 25페이지로 갑니다.